환자분이 레퍼런스 사진을 피스 오브 라이프의 벨 분의 사진을 가져왔고, 그렇게까지는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안녕하세요, 김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20대 초반 환자분에서 코가 약간 낮고 밋밋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고, 코 안에 비갑계가 너무 커져 있어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갖고 있는데 숨쉬기가 불편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비갑계 축소술을 한 환자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할까 해요.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죠. 환자분은 측면에서 모양을 봤을 때 약간의 매부리가 상부에서 보였고, 코끝에 복코가 관찰됐어요. 그리고 이게 비주 비순각인데 이 비순각이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비주가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었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역시 밋밋하죠. 콧대에 시작하는 점은 눈동자 중간 정도 살짝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올릴 때는 한 요정도 2mm 정도 올리면 된다고 얘기했고, 상담할 때 2mm를 올려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2mm요? 2mm가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측면에서 봤을 때 2mm 정도만 놔도 충분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쌍꺼풀 외꺼풀 라인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한 3mm 정도가 돼요. 그렇게 되면 쌍꺼풀 외꺼풀 라인에서 시작해서 전체적인 높이가 올라가긴 하지만 인상이 강해 보이고, 그렇게 올릴 경우 코끝을 더 많이 올려주지 않으면 코끝이 밋밋해 보여요. 그러면 코끝에다가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코끝의 압박을 받으면서 처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중격을 사용해서 하는 환자에서 코끝을 무작정 계속 올릴 수는 없어요. 늑연골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너무 작은데 늑연골로 억지로 올리면 이 늑연골이 버티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면서 코끝이 되게 뾰족해진다거나 안쪽에 있는 우리가 이식한 연골들이 드러난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더 떼면 되지 않나요? 뭐 알로더무나 뭐 제 걸로 뭐 이렇게 더 떼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비쳐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코끝이 잘 살아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때는 입체감 위주로만 가고 높이를 너무 높게 갈 필요 없이 코끝을 살려주는 식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분이 상담을 하면서 키스 오브 라이프의 벨이라는 분의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이분도 사실은 콧대에 시작하는 점이 쌍꺼풀 외꺼풀 라인에 있지 않아요. 중간 정도에 걸쳐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눈이 깊다 보니까 미간 쪽에 있는 콧대의 두께가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콧대가 높아서 높게 시작해서가 아니라 눈이 깊어서 생기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분 코가 되게 높아 보여요. 여기 보면 이 비주비순각은 해부학적인 구조로 보면 여기 봤을 때 이게 네살 스파인 전비극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살 스파인이 앞으로 나와 있는 분이 있고 뒤로 쑥 들어간 분이 있어요. 서양인은 좀 더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경향이 많고 동양인은 뒤로 들어간 경향이 많죠. 서양인은 살짝 볼록한 얼굴이고 동양인은 약간 오목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오목한 얼굴이 약간 세련된 느낌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동양인은 코 성형을 해서 얼굴의 중앙부가 앞으로 올라오게 되면 훨씬 더 약간 세련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코를 올리면서 이 비주비순각도 앞쪽으로 가면 좋은데 여기다가 고양이 수술이라는 걸 해서 올려보기도 하고 여기다가 지지구조를 만들어서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얘가 늘어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일단은 네살 스파인이라는 이 자체가 뒤로 있으면 얘가 앞쪽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다가 고양이 수술이라고 뭘 넣게 되면 자기 연골을 쓸 수도 있고 늑연골 같은 걸 쓰기도 하고 실리콘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물감이 꽤 있어요. 그리고 웃을 때 약간 어색한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피부들을 박리를 많이 해서 앞으로 잡아당겨야 되는데 얘가 그냥 쭉쭉쭉쭉 늘어나지가 않아요. 딱 이 아래쪽에 있는 뼈랑 다 붙어있기 때문에 되게 딱딱하게 움직이고, 물론 박리를 좀 열심히 하면 좀 더 앞으로 나오긴 하지만 한계가 사실 존재해요. 그래서 이 원래 전비극 자체가 앞으로 나와 있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해요. 보게 되면 이분은 비주비순각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윗입술이 되게 직각처럼 보이죠. 근데 이분은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높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비주비순각이 앞쪽으로 나오면 좋은데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수 없다 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은 높게 해달라고 했어요. 2mm보다 더 높게. 근데 이거는
이 사람 자체가 눈이 깊고 그래서 요 미간부의 두께가 두꺼운 거지 시작 포인트가 높은 건 아니다. 본인이 시작 포인트가 너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중앙부의 코의 길이가 더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긴 코의 느낌은 사실 여자한테는 좋지 않아요. 지금 이거만 봐도 본인은 미간부를 올리지 말아야 돼요. 코끝을 최대한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없고 정면에서 봤을 때 입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리콘 쓰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콧대는 2mm 정도 올려서 여기에 입체감을 주고 코끝을 최대한 올려보자. 비주비승각을 좀 더 앞쪽으로 내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보면 비주비승이 많이 앞으로 나와 있고 이분에 비해서는 이쪽 두께가 두꺼운 분이에요. 그 대신 보면 시작 포인트가 이 쌍꺼풀 외꺼풀 라인까지 가 있지 않아. 눈을 내려서 그런 거지 눈을 뜨게 되면 사실 그렇지 않죠. 수술 후에 모양을 좀 볼게요. 콧대는 2mm 정도만 올리고 코끝을 좀 최대한 올리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코끝이 많이 살아났죠. CT를 보게 되면 여기가 코끝이 되고 다시 뒤로 가서 비중격, 비갑계 보이죠? 비중격은 반듯해요. 그래서 비중격을 건드릴 필요는 없는데 비갑계가 상당히 컸고 지금 이 사진상으로는 오른쪽이 되게 커져 있고 왼쪽은 약간 작아져 있긴 해요. 근데 이건 4살 사이클이라고 해서 하루에도 두세 번 정도 이게 사이즈 차이가 나면서 좌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든요. 이 CT를 찍었을 때는 오른쪽이 좀 커져 있는 상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보면 상당히 커져 있고 코안 비강의 사진을 보면 이분 내시경 사진인데 콧물이 많고 이 부분이 비중격이고 여기에 비갑계인데 공간이 좁고 아래쪽에는 붙어있고 되게 커져 있는 게 보이죠. 상당히 비갑계가 커져 있었어요. 그래서 색깔도 약간 창백해서 알레르기성 베이기스를 좀 갖고 있겠구나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물어봤을 때는 자기 알레르기가 좀 심하다. 먼지나 개고양이 털 이런 데 심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알레르기성 비염은 사실 그런 물질에 계속 노출이 되면 다시 재발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공간적인 걸 마련한 다음에 최대한 환경적인 개선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물질을 회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른쪽이 이렇게 커져 있고 얘도 딱 붙어 있는 게 보이죠. 반대쪽 보도 약간 공간이 좁아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비갑계 축소술도 같이 진행했던 케이스예요. 수술 후 사진을 다시 볼게요. 전후 사진을 비교해보면 매부리를 다듬고 코끝을 올리고 복코에 대한 개선을 하고 비주비승각을 좀 더 앞으로 냈어요. 콧대는 2mm 정도 올려. 자, 여기서 3mm 올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코끝은 더 이만큼 올려야 돼요. 이 비중격의 사이즈가 버텨야 되는데 비중격이 그렇게 무한정으로 계속 올라올 수는 없어요. 이분 비중격 사이즈를 쟀을 땐 사이즈가 좀 괜찮긴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높이를 올려보려고 한 거는 맞아요. 보게 되면 이렇게 경계가 있죠. 이분 20대 초반이라서 비중격 사이즈가 사실 좀 좋긴 했어요. 32, 31. 꽤 컸어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래도 코끝을 좀 올려보겠다. 그리고 비주비승각도 좀 박리해서 좀 더 끌어서 바깥쪽으로 좀 빼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자분이 레퍼런스 사진을 피스 오브 라이프의 벨 분의 사진을 가져왔고 그렇게까지는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런 비주비승각이나 그런 부분에서 코끝을 좀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레브리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다듬어내고 비주비승각을 앞쪽으로 좀 끌고 갔죠. 이렇게 들어갔던 게 좀 나와 있고 요 각도도 조금 이렇게 누워있던 게 좀 세워졌죠. 코끝을 살리고 뭉툭한 느낌도 많이 슬림해졌고 콧구멍 모양도 좀 더 높이가 생겼죠. 정면에서도 훨씬 더 입체감이 살아나고 코끝이 좀 더 슬림해 보여요. 라인이 좀 더 결이 정리된 느낌이 확실히 보여요. 확실히 비주비승각이 쑥 들어가서 그늘져 보였던 게 앞쪽으로 나오면서 많이 개선이 됐죠. 비주비승각이 나오고 콧대가 생겼냐면 전체적인 얼굴이 측면에서 보면 또 약간 오목한 얼굴에서 약간 볼록한 얼굴로 변해요. 그래서 코성형은 좀 동양인에게 특히 콧대와 코끝을 잘 올려주게 되면 세련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양적으로는 이렇게 코끝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환자분은 경과에서 상당히 만족했어요. 2mm 정도 선택한 거 잘 했다고 생각하고 코끝도 만족해 했어요. 좀 더 경과 관찰을 해보면 코끝은 좀 더 슬림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술 후 CT예요. 코끝이고 비중격이고 비갑계 아직은 약간 지저분하네요. 근데 공간이 아까는 없었던 게 많이 생겼죠. 실리콘도 음영이 보여요. 실리콘이 2mm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내시경 소견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 코가 많이 막혀 있었는데 들어가 보면 아래쪽도 다 뚫려 있죠. 예전은 붙어서 있던 게
많이 넓어져 있는 상태죠. 숨쉬기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거 잘 유지하려면 본인이 신경 써서 환경적인 개선을 계속하고, 필요할 때 막히거나 불편하면 약을 잘 먹고, 약이라면 항히스타민제나 이런 거를 잘 먹고, 뿌리는 약도 스테로이드랑 항히스타민제가 섞여 있는 그런 뿌리는 제제가 있어서 그런 걸 좀 뿌리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환자분은 기능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돼서 좋았고, 그리고 모양적인 부분에서도 자기가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 코끝이 많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오늘은 전체적인 높이감을 개선하면서 기능적인 개선을 한 환자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했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